안녕하세요, 앤드입니다. 오늘은 헌신하고 잘해줬는데 이별 통보 받은 경우 건강하게 재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회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잘해줬는데 이별 통보 받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반드시 후회하고 나에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힘든 만큼 그 사람도 힘들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내가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기분을 맞추고 내가 참고 노력했던 그런 시절들이 억울하기도 하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물거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모습을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치유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연애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이 맞춰주고 잘해줬는데 이런 나를 가치 없이 취급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에게 억울한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화나는 마음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게 되는데요. 다시 만난다고 해도 이전처럼 을로서 만날 생각은 현재로서는 나도 없고, 이제는 내가 갑의 입장에서 그동안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그런 세월들이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는 나도 큰 소리 치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정말 후회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잘못했다, 다시 만나고 싶다, 한 번만 받아달라, 이렇게 돌아왔을 때나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별한 이후에 그 사람이 후회하고 나에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 안에는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것들을 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도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동안 내가 참았던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나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이별한 이후에 그 사람은 나에게 연락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주 잘 지내는 듯한 사진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고작 이런 존재였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상처와 실망감을 느끼게 되면서 내 자존감은 점점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고, 헤어진 이후에 내가 그런 사진들을 볼 때 내 기분이 어떨지,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의 행동에 화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자존심을 뭉개고 있는 그 사람의 연락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 싫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부터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고 무기력하고 입맛도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놓아주자, 인연이 아닌가 보다 깔끔하게 털어버리자 생각하다가도 혹시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나 혼자 희망 고문으로 매일 밤 끙끙 소가리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할까? 혹시 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카톡 프사나 SNS를 통해서 의미부여를 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너무 잘 지내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는 날에는 혹시라는 그런 기대감도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서 절망 속에서 나는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별한 이후에도 그 사람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존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인지 수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해줬어야 되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와 자책만 하고 있고요. 사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던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커져버려서 나는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기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웃어주면 힘이 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소홀하게 대한다고 느끼게 되면 불안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는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서운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해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을 때 내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저렇게 표현을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벽에 터지게 되면서 종종 내가 상대방을 몰아세웠습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말이죠. 나는 너의 사랑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 나를 좀 더 신경 써주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는 불안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걸고 확인하려고 하면서 설렘보다는 지루함을, 사랑 안에서 온전함보다는 귀찮고 구속받는다는 느낌을 그 사람에게 갖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진짜 내 모습은 긍정적이고 밝고 정돈되고 안정적이고 균형 잡혀 있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 마음이 커지게 되는 그런 순간부터는 부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불안하고 급하고 불만이 많고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이제는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더 이상 행복한 그런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제는 지쳤다고, 헤어지자고 말을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게 되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우리 좋지 않았었냐고, 이렇게 헤어지면 나 너무 힘들다고, 내가 더 노력하고 이해하겠다, 바뀌겠다,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겠다, 여전히 나는 내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내 모습들은 결국에 그 사람이 헤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모습처럼 차분하게 그 사람의 말들을 온전하게 이해해 줬다면 헤어질 때만큼은 긍정적인 내 모습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었겠죠.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보내주면서 나중을 기약하는 것이 더 괜찮은 방법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별한 이후에 자꾸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잠기고 과거의 추억에 빠지다 보면 연락하고 싶고 다시 한번 붙잡아보고 싶은 마음만 커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설프게 연락하고 그리움을 표현하게 되고 내 마음을 노출시키게 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갖고 있었던 호기심마저 사라지게 되면서 관심도 아예 없어지게 되고 재회랑은 완전히 멀어지게 되겠죠. 오히려 이별한 이후부터는 스마트폰 내려놓고 염탐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 없이도 나 혼자서 잘 지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는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잃어버리고 너무 의존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재회를 하던 누군가를 만나던 또 헤어지게 될 테니까요. 재회가 되던 안 되던 그 사람이 후회하던 말던 연락이 오던 말던 일절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내가 궁금해지고 생각이 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나는 온전히 내 삶에 집중하면서 뭔가에 도전도 해보고 성취도 맛보고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인지를 몸소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대했듯이 내가 내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내가 내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내 삶에서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무질서했던 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전체적인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자기 절제력이 생기게 되고 조급한 마음들도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회가 되던 안 되던 일단 미련과 스마트폰 내려놓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하고 내면의 자신감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고 지내다 보면 시간은 잘 흘러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게 되거나 만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내 삶에 집중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잘 살고 있다가 내 모습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생각이 정리가 되게 되고 질서가 잡히다 보면 마음속에서 정말 여유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러운 내 매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살아갈 때 가장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주변 남자들도 그런 내 모습에 고백하기 일쑤였고 그 사람도 나의 그런 모습에 반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 염탐하고 재회만을 간절히 바라다 보면 결국에는 나는 내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존감은 바닥인 상태에서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거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될 때는 도망치고 싶고 더욱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 나는 한 번 더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진짜 진심으로 재회하고 싶다면 내 삶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세요. 염탐, 미련, 스마트폰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더 이상은 하지 말고 내 삶에 온전히 시선을 고정
교정해 보세요. 그리고 내적, 외적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되고 나를 떠났던 전 남자친구도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진짜 연락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이별 극복, 재회, 더 괜찮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일 염탐이나 하고 있고 그저 재회라는 생각에 갇혀서 살다 보면 길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100% 그 사람을 피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별 볼 일 없고 자신 없고 초라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새로운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거의 시야에 갇혀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고 상처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이 후회하고 진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의심하게 되고 더 불안해지면서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진짜 당장 내 옆에 두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준 이후에 나는 내 삶에 집중하면서 진심으로 잘 살아보세요. 정말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재회 확률이 궁금하다 싶으시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나름 견딜만 하다 싶으시면 내 삶에 집중, 또 집중, 또 집중하다 보면 더 좋은 미래, 더 괜찮은 누군가의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 삶에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면 재회를 하던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던 간에 과거의 이별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연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워낙 좋아서 이별 극복하기 딱 좋은 화창한 5월입니다. 화창한 날씨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고요.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힘을 내시고 한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늦은 봄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